고양이 영상 참 귀엽죠. 골골 소리에 꾹꾹이에 보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한 마리 데려오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영상들이 바로 수많은 사람을 후회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라는 걸요. 지금 고양이를 키울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이 영상부터 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한번 버려진 고양이가 다시 가족품으로 돌아갈 확률은 100마리 중 단 한 마리뿐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키우기 전에 알았어야 할 것들을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를 키우면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단점 12가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만 늘어놓으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각 단점마다 그걸 어떻게 줄이고 보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정말 고양이를 키울 준비가 된 사람인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12가지 중에 도저히 타협이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땐 입양을 잠시 미루시는 게 고양이를 위한 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바로 돈, 양육비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상 키워보면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부터 볼게요. 사료, 모래, 간식, 영양제는 다달이 떨어지면 채워줘야 하니까 매달 평균 9만 원 안팎이 꾸준히 나갑니다. 적게 쓰려면 더 줄일 수도 있지만 신기하게도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자꾸 좋은 걸 사주고 싶어져요. 더 좋은 사료, 더 재밌어 보이는 장난감, 그렇게 지갑이 열리거든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병원비예요. 고양이는 처음 데려오면 기본 접종의 중성화 수술까지 초기 비용만 해도 수십만 원이 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갑자기 아픈 날이 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집 열에 9은 동물병원을 다녀온 경험이 있고 한번 크게 아프면 검사비에 치료비로 수십만 원이 우습게 깨집니다. 최근 들어 반려동물 치료비는 몇 년 사이 2배 가까이 뛰었어요. 그런데 사람처럼 건강보험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려동물 보험에 실제로 가입한 집은 10집에 한 집을 겨우 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보완책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게 2가지예요. 하나는 매달 적은 돈이라도 따로 고양이 통장을 만들어 병원비를 모아두는 것. 다른 하나는 고양이가 어릴 때 펫보험을 미리 알아보는 겁니다. 가입 시기가 늦어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니까요.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병원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끝없는 털과의 전쟁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면 털이 빠진다. 이 정도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직접 겪어보면 빠진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거의 털을 생산해낸다는 표현이 맞아요. 청소기를 아무리 돌려도 돌아서면 또 굴러다니고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다가 방금 닦은 바닥에 다시 내려앉습니다. 입에도 들어가고 외출하려고 까만 옷을 꺼내 입으면 어느새 옷 전체가 털범벅이 돼 있어요. 특히 환절기, 그러니까 털갈철이 오면 상황은 더 심해집니다. 털이 한 올씩이 아니라 뭉텅이로 날아다녀요. 그래서 결벽증이 좀 있으시거나 머리카락 한 올 떨어진 것도 못 견디는 성격이라면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털 빠짐을 완전히 없앨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줄일 수는 있어요. 가장 기본은 자주 빗질을 해주는 겁니다. 빗질로 미리 떼어낸 털은 적어도 집 안을 날아다니지 않으니까요. 로봇 청소기와 공기청정기를 들이면 관리가 한결 수월해지고요. 그리고 빠진 털을 고양이가 그루밍하면서 삼키면 헤어볼이라고 해서 토해내야 하는데 빗질을 잘해주면 이 헤어볼 문제도 같이 줄어듭니다. 털이 적게 빠지는 품종을 고르는 것 또한 방법이지만 어떤 고양이든 털은 빠진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세 번째 단점은 냄새, 그리고 잦은 청소입니다. 고양이는 스스로 몸을 핥아 단장하는 그루밍을 하니까 몸에서는 냄새가 거의 안 나요. 이건 분명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냄새가 하나 있어요. 바로 배변 냄새입니다. 고양이는 주로 단백질이 많은 사료를 먹는데 이 때문에 대소변 냄새가 꽤 독한 편이에요. 사람도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렇잖아요.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즉 모래통은 하루에 최소 2번은 치워줘야 냄새가 가라앉습니다. 게다가 고양이는 어찌나 깔끔한지 화장실이 조금만 더러워도 거기서 볼일 보기를 거부하고 이불이나 방바닥에 실수를 해버리기도 해요. 그때 나는 냄새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보완책이 중요합니다. 우선 화장실 청소는 아침 저녁으로 거르지 말고 해주세요. 모래도 냄새를 잘 잡아주는 좋은 제품으로 고르시고요. 치운 배설물은 그냥 봉투에 담아두면 냄새가 새어나오니까 냄새를 가둬주는 전용 휴지통을 쓰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30분 이상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배변 냄새는 소파나 커튼 같은 천에 스며들기 때문에 환기를 게을리하면 어느새 집 전체에 냄새가 배어버립니다. 부지런함이 곧 쾌적함이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네 번째 단점은 수면 부족입니다. 고양이는 원래 밤에 활발해지는 야행성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한창 깊은 잠에 빠질 새벽 시간에 집 안을 우다다 뛰어다니거나 가구 위로 쿵쿵 뛰어내립니다. 이 소리에 잠이 확 깨버리는 거죠. 이유가 야행성 때문만은 아니에요. 고양이는 뱃속에 시계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밥때가 기가 막히게 정확합니다. 새벽이라도 배가 고프면 베개맡에서 울거나 얼굴을 톡톡 치거나 온갖 방법으로 집사를 깨워요. 그래서 평소 잠기가 밝으시거나 불면증이 있으신 분이라면
고양이를 키우기 전에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다행히 이건 보완할 방법이 꽤 있어요. 먼저 잠들기 전에 장난감으로 고양이와 충분히 놀아주세요. 사냥놀이로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고양이도 사람이 잘 때 같이 골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자동급식기를 들이세요. 정해진 시간에 알아서 사료가 나오니까 새벽에 배고프다고 깨우는 일이 확 줄어듭니다. 가능하다면 잠자는 방과 고양이가 노는 공간을 분리하는 것도 좋아요. 다만 이건 처음부터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같이 자다가 갑자기 방문을 닫으면 문 열어달라고 울고 긁으면서 더 잠을 설치게 되거든요. 5번째 단점은 생각보다 공간이 많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고양이가 차지하면 얼마나 차지하겠어 하고 가볍게 생각하기 쉬워요. 창가에 얌전히 앉아 멍 때리는 모습만 떠올리면 그럴만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고양이는 자기만의 영역이 분명해야 안정감을 느끼는 동물이에요. 특히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수직 운동을 좋아해서 캣타워나 캣폴 같은 물건이 거의 필수입니다. 여기에 스크래처, 숨숨집, 화장실, 밥그릇과 물그릇, 그리고 자꾸 늘어나는 장난감까지 이게 다 부피를 차지하거든요. 어느새 집의 절반이 고양이 물건으로 채워지고 사람이 쓸 공간은 줄어듭니다. 집이 좁으면 사람만 답답한 게 아니에요. 영역동물인 고양이도 좁은 공간에서는 마음껏 뛰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원룸이나 좁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점검하셔야 해요. 보완 방법은 공간을 옆이 아니라 위로 쓰는 겁니다. 바닥 면적은 적게 차지하면서 높이 올라가는 캣폴이나 벽걸이 선반을 활용하면 좁은 집에서도 고양이에게 충분한 영역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다 놀고 난 장난감은 그때그때 서랍에 넣어두면 공간도 정리되고 고양이도 새 장난감처럼 다시 흥미를 느낍니다. 일석이조인 셈이죠. 6번째 단점은 나만의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혼자서도 잘 논다는 말 절반만 맞아요.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 많아도 고양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집사와 함께하는 사냥놀이예요. 이 사냥놀이를 안 해주면 고양이는 넘치는 에너지를 풀 데가 없어서 밤새 집안을 뛰어다니거나 가구를 긁어댑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30분 정도는 시간을 내서 놀아줘야 해요. 놀아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발톱도 깎아주고 양치도 시켜주고 빗질도 하고 화장실도 치우고 매일 손이 가는 일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특히 어린 새끼 고양이를 데려오면 가난아기를 돌보듯 한참을 붙어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야근이 잦거나 집을 자주 비우는 분이라면 이 부분을 솔직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보완책은 이래요. 우선 놀이 시간을 정해두고 생활 습관으로 만드세요. 정해진 일과가 되면 매번 마음먹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장난감은 한 가지만 계속 쓰지 말고 여러 개를 돌려가며 쓰세요. 고양이는 같은 장난감에 금방 질리거든요. 또 혼자 있는 시간에도 심심하지 않도록 먹이 퍼즐 같은 걸 놓아주면 고양이도 덜 외롭고 집사의 부담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7번째 단점은 고양이 알러지입니다. 이건 어쩌면 가장 먼저 확인하셨어야 할 부분이에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고양이 알러지가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내다가 막상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재채기, 콧물, 기침, 두드러기 같은 반응으로 고생합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알러지의 원인이 고양이 털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원인은 고양이의 침이나 피부에서 나오는 단백질 성분이에요. 그래서 털이 적게 빠지는 품종을 데려와도 알러지에서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닙니다. 심한 경우에는 고양이를 보기만 해도 반응이 올라오는데 그 정도라면 안타깝지만 함께 사는 걸 포기하셔야 해요. 그래서 입양 전 확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알러지 검사를 받아보시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 고양이를 키우는 지인의 집이나 보호소를 여러 번 찾아가 직접 만져보고 같이 놀아보세요. 알러지 반응은 사람마다 또 그날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만약 알러지가 가벼운 정도라면 보완하며 살 수도 있어요. 집을 자주 청소하고 헤파 필터가 달린 공기청정기를 쓰고 고양이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끔 목욕시켜주는 거죠. 그래도 힘들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일단 가족이 되면 되돌릴 수 없으니 반드시 입양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8번째 단점은 물건을 마음 편히 둘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가구를 긁고 벽지를 뜯고 가죽 소파를 망가뜨리는 것 정도는 다들 예상하실 거예요. 그런데 입양 전엔 미처 생각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끈입니다. 고양이는 움직이는 물체를 쫓는 사냥 본능이 강한데 가늘고 하늘하늘 움직이는 끈은 꼭 뱀처럼 보여서 더없이 좋은 사냥감이에요. 그래서 머리끈, 마스크끈, 포장끈 같은 걸 가지고 신나게 놀다가 자칫 삼켜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끈을 삼키면 몸속에서 장기에 걸려 큰 수술까지 가야 할 수 있어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끈만이 아닙니다. 작은 장난감 부품, 고무줄, 비닐, 사람이 먹는 약, 떨어진 머리카락까지 고양이 입에 들어가면 위험한 것들이 집안에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보완책은 결국 집사의 습관입니다. 끈이나 작은 물건은 서랍 안에 넣어 보이지 않게 정리하고 위험한 물건은 고양이가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거죠. 식탁 위 음식도 그냥 두면 어느새 올라가 있으니 바로바로 치워야 하고요. 평소에 물건을 아무데나 두는 편이라면 고양이를 들이기 전에 정리하는 습관부터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곧 고양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9번째 단점은 좋아하던 화초를 마음대로 키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순간부터 집안의 식물은 자리를 옮기거나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고양이에 독이 되는 식물이 생각보다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백합, 튤립, 국화, 수선화처럼 우리에게 익숙하고 예쁜 꽃들이 고양이에게는 구토나 경련을 일으키고 심하면 목숨까지 위협하는 독성식물이에요. 고양이가 잎이나 꽃을 직접 뜯어먹지 않으면 괜찮겠지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꽃가루가 날려 고양이 털에 묻고 고양이가 그루밍을 하면서 그 털을 핥으면 결국 몸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식물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이 점을 꼭 짚어보셔야 해요. 보완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우리 집 식물 중에 고양이에게 위험한 게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성이 있는 식물은 다른 분께 나눠주거나 고양이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베란다나 별도 공간으로 옮기는 게 안전해요. 고양이에게 안전한 식물 위주로 새로 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도 도저히 식물을 포기 못하시겠다면 그땐 고양이 입양 자체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10번째 단점은 훈련이 무척 어렵다는 점입니다.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더 크게 느끼실 거예요. 강아지는 앉아, 기다려. 같은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듣지만 고양이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면 집사 눈치를 슬쩍 보면서 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구를 긁지 마라, 식탁에 올라가지 마라. 아무리 가르쳐도 몇 시간 뒤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게다가 잘못했다고 혼을 내면 행동이 고쳐지기는커녕 고양이가 스트레스만 받고 집사를 무서운 사람으로 여기게 돼요. 그러면 애써 쌓은 신뢰가 깨집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혼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칭찬과 간식으로 보상하며 천천히 익히게 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인내심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가장 현명한 방법은 고양이의 본능을 막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가구를 긁는 건 본능이라 못하게 막을 수 없어요. 대신 마음에 쏙 드는 스크래처를 여러 군데 놓아주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서 긁습니다. 소파는 잘 안 긁히는 재질로 고르면 되고요. 고양이를 내 뜻대로 바꾸려 하기보다 고양이가 본능대로 살아도 괜찮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집사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11번째 단점은 장기간 집을 비우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고양이는 혼자 둬도 외로움을 안 탄다는 말 때문에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입양하시곤 해요. 그런데 이 말은 고양이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양이도 집사가 오래 보이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고 하염없이 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다른 곳에 맡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자기 영역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한 동물이라 집사도 없고 환경까지 낯선 곳에 가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 호텔은 고양이에게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정도야 자동급식기와 정수기, 넉넉한 화장실을 준비해두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 이상 집을 비워야 한다면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건 가까이 사는 가족이나 믿을 만한 친구에게 하루 한번 들러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의치 않으면 집으로 찾아와 돌봐주는 방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낯선 사람에게 집을 맡기는 게 마음 편치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 출장이 잦거나 긴 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이라면 입양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12번째 단점은 고양이와 함께 외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 경치 좋은 곳에 함께 가고 같이 산책하고 뛰어노는 모습을 꿈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 로망을 고양이에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드물게 산책을 즐기는 고양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 자기 공간을 벗어나는 걸 무서워하고 싫어해요. 억지로 데리고 나가면 즐겁기는커녕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게다가 밖에 나가면 벼룩이나 진드기 같은 기생충에 감염될 위험도 높아지고요. 실제로 바깥을 돌아다니는 고양이는 집 안에서만 사는 고양이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짧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산책하고 함께 여행 다니는 반려생활을 꿈꾸신다면 솔직히 고양이보다는 강아지가 더 맞을 수 있어요. 고양이의 행복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이라기보다는 발상을 바꾸시는 게 맞아요. 고양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대신 집안을 고양이에게 가장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창밖을 내다볼 수 있는 자리, 햇볕이 드는 따뜻한 곳, 마음껏 놀 수 있는 높은 공간, 이런 걸 갖춰주면 고양이는 집 안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양이를 키우면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단점 12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듣다 보니 마음이 좀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건 절대 고양이를 키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 12가지를 다 알고도 그래도 고양이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남는다면 그건 여러분이 정말 좋은 집사가 될 자격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단점을 모르고 시작한 사랑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지만 다 알고 시작한 사랑은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수많은 단점은 고양이가 주는 기쁨에 비하면 기꺼이 감수할 만한 작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니 오늘 알려드린 12가지를 부디 내 상황에 하나하나 대입해보세요. 내 형편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솔직하게 따져보시는 겁니다. 그 끝에 그래도 괜찮다는 답이 나온다면 그땐 자신있게 고양이를 가족으로 맞이하셔도 좋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한 만큼 그 인연은 더 깊고 단단할 거예요. 모든 인연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마음만 앞서 서두르기보다 내가 준비됐을 때 만나는 고양이가 서로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줍니다. 혹시 고양이를 키우면서 겪은 또 다른 단점이나 좋은 해결책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입양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생각나는 분들에게 널리 공유해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